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제480화 후지모토 다츠키 단편집 룩백 안녕 에리 시작하겠습니다. 와 성공했어. 그럼 아예 스타카토로 얘기를 하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아니 단편집이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야? 아니 얘기하는데 왜 옆에서 입을 삐죽삐죽 떼고 있어? 아니 몇 번을 실패하다 단편집 강조하기 위해서 단편집이라는 네. 단편집 뭐 깜짝이야 뭐 있다고. 자 후지모토 타츠키 단편집 룩백 안녕 에리 편 시작하기 전에 댓글 마저 읽어볼게요. 예. 자 무풍쿠마님 김남길 나오는 도적 별로인가요? 이거 도적 카레 소린가 뭐 그건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 사람 못 봐서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나 20분 보다 그냥 껐어. 아 진짜? 왜? 그냥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 거기 어디까지 봤냐면 무슨 뭐 김남길이 무슨 종인가 봐. 근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 뭐 어디 이제 큰 뭐 일본군 모임에 나오라는데 안 나와. 근데 갔더니 뭐 이 큰 놈이 뭐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순간 보고 싶지 않더라고. 일본군? 일제인가 보네. 일제 감정 그것도 몰랐어?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뭔지 아예 몰라요? 뭔지 몰라요. 만주 웨스턴이라고 해서 또 만든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로라 대전님 홍낙훈 작가 인터뷰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달님이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작가님 인터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정상 아직 책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얼른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팟빵 정기 후원 등록한 카드가 만료됐는데 팟빵 아이폰 앱과 PC에서는 정기 후원 신청이 안 되네요. 해서 후원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팟캐스트 앱으로 듣는지라 댓글을 거의 못 남기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정기 후원자가 두 분 없는 건가요? 없는 거구나. 팟빵은 없나요? 팟빵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 5만 원이 안 되면 뺄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지금 5만 원이 안 모인 것 같아가지고 영원히 한 4만 얼마로 멈춰져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자 용용님 데블스 플랜의 궤도 이야기를 듣는데 자 어제 먹었어 51번째 편이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마치 세상의 구원자처럼 와서 사람을 모아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딱 그 느낌인데요. 너무 빌런으로 잘 만들었는데 제작진이. 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적인 빌런이 있었구나.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제작진이 잘 만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말했을 때는 마지막 편을 못 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편 뭐 지지난 중간 이제 해서 봤는데 아주 사악한 짓을 하더라고. 진짜로? 이게 결승으로 가는 문턱이었는데 근데 끝까지 정말 연기가 대단해. 자기가 실수했대. 나 왜 이렇게 했지? 해서 궤도가 올라갔어요. 누군가를 떨어뜨리면서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럼 그 실수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은 화 안 냈어요? 몰랐나 보지 그때는.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지 뭐. 나중에 TV 보고 얼마나 빡쳤을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또 인터뷰하면 나 왜 이랬지 진짜 나 멍청했구나 하면서 결승에 올라가서 그냥 별것도 못하고 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을 밟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은 건 그거야. 사람들 모아서 나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 우승하고 싶어. 이런 나이브함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거죠. 어차피 게임이니까. 근데 내가 정의하는 뭐야. 우린 약자가 뭐냐고. 그런 방식으로 규합을 해가지고 그 실력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 결국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할 줄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끝까지 갈수록 약간 그 1대1 구도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 자체가 뭐 데블스 플랜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참신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물론 의도는 사악할지 몰라도 약자들을 규합해서 걔네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던 거니까 이게 일상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게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서바이벌 게임의 묘미가 뭐냐면은 카이지가 강자예요? 아니잖아. 진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얘 그냥 백수고 근데 얘가 그 위기에 몰리니까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 싶어서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마다
가진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거를 다 차단시켜버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너무 들러리 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아무튼 그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자, 오로라 내쇼님 어제 먹었어 51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렉트라님 강 기자님 성대모사 실력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청산리에서 빵 터져서는 몇 번을 들어도 크크대고 웃네요. 주로 일하면서 듣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어쩔 수 없어요. A 플랫 때문에 영화를 봐야겠네요. 아, 보십시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청산리. 그건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준비 안 해온 줄 알았는데 하는 순간 나도 옆에서 빵 터졌잖아요. 방송에서도. 아니 나 갑자기 그렇게 하면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한 거지. 아무튼 그랬다. 네. 어디 쳤습니까? 그만하라고. 아 그리고 하나 일렉트라님 더 읽어드리면은 참 아랑님이 아주 오래전에 어제 모버스에서 소개하신 블루 피리어드가 넷플에 있길래 얼른 챙겨봤습니다. 원조 멤버 세 분은 당연히 사랑하지만 아랑님도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아, 고백. 저에게 A 플랫은 강 기자, 전드, 정과장, 아랑 님을 붙여서 읽어주는 거. 아 그럼 님을 붙여 써줬어야지 이 사람. 어디서 분이십니다.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 난리야 이 사람이 진짜. 계속 읽을게요. 네. 중간에 정 과장님이 떠났을 때도 아랑님이 떠나신 대신 정 과장님이 돌아오셨을 때도 댓글을 쓸 타이밍을 놓쳤을 뿐 안타깝고 한편 돌아오셔서 기뻤답니다. 아, 놓쳐도 그냥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이스무님이 빼먹지 않고 꼭 챙겨 듣는 어제 뭐 봤어는 항상 기대하며 알차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전드님이 영화 아닌 읽은 소설 한 편 이상씩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근데 소개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는다니까 하다 보면. 자 플로에도 댓글이 있네요. 님플님이 주술회전 두 번째 편인데 네. 주술회전 두 번째 편이 220화네요. 네. 자 주술회전 정말 재밌네요. 2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개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네.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후지모토 타츠키 단편집 룩백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단편집이 두 편이 있잖아요. 룩백하고 안녕 에리 우리가 오늘 할 거. 아니, 단편집 되게 많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소개할 게 룩백하고 안녕 에리인데 룩백은 만화 그리는 만화. 네. 그리고 안녕 에리는 영화 만드는 만화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쿄엔이 방화 사건 있었잖아요. 그 2주기 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약간 연상하기도 하고. 네. 연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왜 너 내 그림을 베껴 이건데 큐엔이 방한 애도 그랬죠. 그치. 소설을 베꼈나? 그건 뭐 좀 그런 거. 내가 창작한 건데 큐엔이어서 계속 애니로 만든다는 그런 망상증 환자가 거의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아직도 뭐 약간 회생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죠.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았고 너무 많았지. 젊으신 분들 위주로. 그런 사건이 분명히 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추모하는 것들을 곳곳에 아예 넣었는데 제일 첫 것에 칠판에 돈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 제목이 룩백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것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뒷모습 아래에 막 책이 널려져 있는데 거기에 읽을 수 있는 글씨가 in anger라는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전체를 다 합하면은 돈 룩백 in anger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후회로 뒤를 돌아보지 마.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오아시스의 그쵸? 노래잖아요. 명곡이죠. 이게 뭐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 사건 추모 떼창으로도 되게 유명해진 근데 이게 후회예요? 후회 아닐까요? 분노로 뒤를 돌아보지만 그런 느낌이. 이게 원래 그거잖아.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를 패러디한 거잖아 제목이. 아, 또 그런 건가?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이제 오아시스 곡이 된 거고 뭐 그런 면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 자체는 직접적으로 룩백이면은 등을 보는 거잖아. 네. 그래서 등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림 그리고 있는 누군가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계속 만화를 그린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복합적인 의미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은 그래서 후지노, 쿄모토 이렇게 둘 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제 후지노가 학급지에다가 사건 만화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쿄모토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같이 옆에다 실면 안 되겠니? 그래서 뭐 상관없다고 해서 실리게 되죠. 근데 막상 봤더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막 비교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 후진노의 만화가 뭐 그냥 읽으면은 재미있는 만화긴 한데 너무 그 작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기하는 게 너보다 훨씬 잘 그리는 애가 있었네. 후진노는 그렇게 잘 그리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반응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네. 그랬더니 내가 괜한 짓을 한 거지. 아니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뭐 작법서 책도 사고 대생이니 뭐 해부더니 이런 걸 보면서 그림을 엄청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뒷모습에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듯한. 그리고 이제 계절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6학년까지 얘는 그림 연말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스케치북에다 연습을 한 게 좀 쌓였잖아. 근데 나중에 쿄모토 집에 가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양이 몇십 배 쌓여있죠. 이상의 스케치북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지. 근데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얘를 따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관두죠. 그러고선 이제 졸업식 날이 됐는데 선생님이 걔 쿄모토한테 네가 갖다 줘라 졸업장을. 그래서 너가 조금 사건 만화도 같이 그렸으니까 같은 칸에다 했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죠. 근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 짚고 싶은 거는 등교 거부를 해도 졸업장은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니까요. 초등학교는 그런가? 의무 교육이라서 네, 그런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게. 중학교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건 일본 얘기라서 더더욱 뭐 우리랑은 실정은 좀 다를 수가 모르겠네.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중반에 뭔가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고 그 판타지로 인해서 위안받게 만드는 그 장치가 되게 훌륭하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그 만남 자체도 어떻게 보면 판타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남까지 판타지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너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망상? 왜냐면 이 둘이 끈끈한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힘을 얻고서는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느낌인데 만난 게 아예 없었다? 그건 조금 저는 만남이 그 큐에 보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실제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실제로 없는 걸로 그 가정한 어떤 평행 세계가 나오는 아,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근데 또 만났잖아요. 거기서도. 뭐 아무튼 어차피 그래서 그걸 모호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가? 잘 몰라서 4학년 때부터 안 나갔다고 쳐도 그러면은 반 이상 안 나간 건데 졸업이 되냐는 그냥 거지. 학교가 페이버를 해줬나 보지 뭐. 자, 아무튼 2년 그래서 남았는데 졸업은 해.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번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쿄모토 방 앞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사건 만화를 그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히키코모리 대회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밖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마지막 컷에 쿄모토는 이미 해골이 돼서 죽어 있다. 그냥 약간 그런 간단한 만화를 이제 그렸는데 그 쪽지를 우연히 놓치니까 방 아래로 이렇게 문 틈으로 들어간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도망치고 나온 거죠.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쿄모토가 튀어나오잖아요.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선생님 팬이에요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옷 뒤에다가 사인도 해주고 자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이것저것 나열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부족한 면이 상대에게 있어가지고 스토리를 그런 이제 거죠. 꾸며 나가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쿄모토의 만화는 사실 만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쵸. 이게 어떤 배경을 나열한 건데 네. 그 배경이 조금 그 훌륭하지. 세밀하다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반해 이제 얘는 약간 만화적인 센스가 있는 거지. 즉석에서 뭐 이런 만화를 그릴 정도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왜 그만뒀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지금 그만둔 게 아니라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집에 돌아간 길에 막 비가 오는데 혼자 룰루랄라 하는 그 장면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의 그 감정선을 너무 잘 살려서 그린 그 컷.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매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뭔가 약간 신나서 하는 몸 동작 같은 거를 몇 컷에 걸쳐서 네. 비를 맞으면서 하는 그런 거. 한 컷은 아예 그냥 전면을 그려놨는데 그 그렇죠. 장면이 좋았고 그리고 바로 곧장 집에 달려가가지고 가방 팽겨치고 그리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막 물이 고여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막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잘 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중학생이 되었어 둘이. 맨날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얘는 이제 뭐 배경 그려주고 쿄모토가 배경 그려주면 뭐 이야기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실제로 출판사 공모전에 내가지고 준 입성까지 하잖아요. 돈도 꽤 많이 받았어. 100만 원인가? 많이 10만 원. 10만 원이었나요? 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100만 원이면은 다 때려쳐도 돼. 한 번에 1,000만 원씩 버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둘이 같이 이제 매일 그리면서 학창 시절 보내는 컷들이 계속 나오죠. 뭐 대사는 거의 없고 둘이서 뭐 책 보러 다니고 뭐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좋을 때지. 근데 이제 졸업하게 될 때쯤 되니까 뭐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였나 봐요. 쭉.
그런가 그래서 보죠. 쿄모토가 자기는 이제 미대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막 후지노가 싫어하죠. 너 나 없으면 밖에도 못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 거냐고 막 그러는데도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2016년으로 바뀝니다. 후지노는 이제 전업 작가가 돼가지고 샤크킥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체인소맨 같은 그러니까. 작품인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TV에서 미대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여러 명이 뭐 부상 나고 죽었다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인터넷에 올린 그림을 베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큐모토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연재도 중단하잖아요. 그쵸. 추격받았지. 그래서 이제 뭐 장례식 갔다가 큐모토 집에 찾아갔나 봐. 근데 큐모토 집에서 자신이 이제 초딩 때 그렸었던 그 사건 만화를 발견하죠. 막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걸 줬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났고 우리 둘이 만나지 않았으면 얘는 아직도 히키코모리로 집에서 있었으니까 뭐 죽지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화를 찢었는데 그 맨 윗부분에 있는 컷만 또 방 안으로 쏙 들어가. 그게 이제 나오지 마 하는 응원. 두 번째 컷은 뭐 나와 뭐 이런 응원이었나? 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 컷이 나오지 마였네요. 그래서 나오지 마가 쏙 들어가니까 방 안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쿄모토야. 그랬더니 그걸 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유령인가 하고서는 결국 여기서부터가 이제 평행세계로 연결되죠. 그래서 둘은 결국 만나지 않았고 큐모토는 그대로 미대에 진학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2016년 같은 날 이제 괴한이 휘두르는 흉기를 가라테를 배웠다는 후지노가 처리를 해주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때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후지노인 거를 알아보고 추억에 잠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학급지를 막 찾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쿄모토는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사컷 만화를 그려요. 오늘의 사건을 내가 뭐 이렇게 그치. 괴한을 탔는데 후지노가 구해줬다. 근데 뒤에 뭐 무기가 꽂혀져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또 웃긴 컷으로 그렸어. 근데 그게 또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틈 사이로 방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랬더니 이제 현재 그 방 앞에 있었던 후지노가 그림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쿄모토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살펴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난 사실 만화 그리는 거 안 좋아해라고 큐모토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음침하고 뭐 그렇잖아. 그리고 읽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후지노 넌 왜 만화를 그려?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이 쭉 컷으로 정말 또 대사 없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컷들이 너무 예뻐. 그냥 진짜 여중고생들이 할 법한 그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림 그린 거 좋아하면서 까르르까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쁘게 나열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된다. 뒷모습 컷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뒷모습 컷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책 그 표지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게 다 그 컷컷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룩백은 등을 보는 건데 이 등을 보면서 만화를 그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일 와닿는 말이 이거야. 이게 만화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누구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창작의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뭐 정말 즐겁거나 그렇진 않을 거야. 괴로운 시간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 특히 이제 노동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만화가들이 뭐 자지도 않고 막 그린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마감에 쫓겨가지고. 그쵸.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리는 것보다 당연히 읽는 게 훨씬 재밌는 시간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려야겠다라고 등 떠미는 사람이 누구냐? 큐모토다. 그래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서 다시 나는 만화를 그린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이제 판타지가 끼어들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어떤 해석이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만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만화의 길을 다잡는 뭐 그런 어떤 치유의 이야기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연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 이렇게 한 권짜리 만화를 계속 묶어가지고 내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를 2년 연속으로 받게 된 작품이죠.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만화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집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전드가 얘기했지만 큐엔이 방화 사건에 대한 추모의 의미까지 담아낸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뭐 그냥 앉아서 한달음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그 여운이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여러 번 읽으면은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컷마다. 그러니까 대사가 별로 없고 네. 보통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뭐 만들어낸 디테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졸업장을 과연 주는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둘의 만남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메타포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후지노라고 하는 게 후지모토 타츠키인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어떤 가상의 그런 어떤 독자 가상의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거는 늘 즐거운 길만은 아니었다. 어떤 죽음과 비슷한 Q&A 방황과 비슷한 어떤 그런 아픈 고통 뭐 그런 슬픔도 다 껴안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종의 맞아요. 에세이처럼 본인의. 그렇죠. 예. 그렇네요. 또 저는 처음에는 봤을 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뭐지? 갑자기 얘네가 왜 만났다가 모르는 사이가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두 번 더 읽다 보니까 그 의미가 확실히 조금 선명해지는 느낌은 나서 요거는 뭐 책도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어떤 그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이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가서 들고 가서 꼭 읽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책은 좀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만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행 가서 읽기엔 너무 좀 음침한가? 아니 짧아서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쵸. 잠깐 이동할 때 그래? 보기에는 좋다. 저 여행 갈 때 책을 2권씩 가지고 가기 때문에 두꺼운 걸로 중간에 떨어지면 심심해. 뭐 하여튼 그걸 읽고 바꿔보잖아. 저는 한 권도 들건데 막 뺏어가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 안녕 에리. 등장인물은 유타와 에리 이 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 작품 특이하게 대부분이 한 페이지에 사컷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딱. 근데 사컷은 십자 사컷이 아니라 가로치기 사컷이에요. 네, 그러니까 필름처럼. 딱 영화식 연출돼 있고 그런 컷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 그냥 연달아 보면은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좀 구분이 안 되게 의도한 것도 있는데 이게 동영상 촬영한 분을 틀어주는 게 있고 실제로 얘가 생활하는 걸 마치 담아낸 듯한 그런 컷들도 있고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영화를 위해서 촬영한 장면인지 아니면 얘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장면인지를 중간중간 계속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 작품 역시도 판타지와 현실을 마구 뒤섞고 있죠. 그러니까 상상과 그 현실을 뒤섞고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타라는 애가 있는데 엄마가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자신이 이제 투병하고 있는 과정을 다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쇠약해져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촬영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장면도 찍고. 근데 이때는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고 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엄마가 이제 마지막 부탁으로 한 줄 알았어. 이때까진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원래 그 방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금방 나올 줄 알고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맞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데 가려진 어떤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하잖아. 그거를 찍는 어떤 뒤에 카메라 뒤의 모습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제품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것과 카메라 뒤의 모습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서 실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계속 더해가요. 근데 그 더해감에 있어서 얘가 뭔가 약간의 판타지를 더하는 걸 좋아한다는 감독의 성향상 뭔가를 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모호한 어떤 현실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이제 끌고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투병 과정을 이제 중학생 아들한테 찍으라고 한 게 좀 그냥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기록을 보존하고 나중에 계속 회고하기 위한 이런 장치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촬영한 다큐로 보였어. 근데 이게 문화재에서 이제 그 상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유타가 엄마가 사망하셨지. 이 병원을 폭파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지.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라는 것은 약과고 이거는 패륜이다. 그렇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생님까지 욕했잖아요. 너 왜 이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런 식으로 막 희화 시켜도 되니 막 이러면서 그 똥영화라고 애들한테 비웃음을 사죠. 그치 똥영화. 아예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쿠소 진짜 그렇게 썼나 보죠. 구소애가 뭐 이렇게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은 뭐 유타가 그냥 그날 촬영하다가 도망친 거였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가 뭐 어머니 이제 임종 보러 가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을
이 아들은 못 봤어. 못 차마 봤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로서는 그 어떤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서도 되게 메타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그 감독과 관객과의 어떤 괴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어쨌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살하기 전에 또 촬영도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뭐 이런 항상 그거 있죠. 나중에 수정하지. 그리고 이제 병원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죽지 말라고. 나 피곤하다고. 딴 데 가서 죽으라고. 저기 거기 뭐 조금 인상 안 좋고 좀 불친절한 의사 있는 그 병원에서 죽어. 뭐 이렇게. 뭐 그래도 그러면서 너 혹시 데드 익스플로전 마더의 유탄이? 그러니까 얘가 그 상영회 문화제 때 틀었던 그 영화의 제목이 데드 익스플로전 마더였나 봐. 아 그런가 보네. 네. 근데 얘가 에리도 그걸 봤나 봐요.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거죠. 그치. 그러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얘를 끌고 가 유타를. 그래서 어떤 폐 건물에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나는 네 영화가 되게 좋았는데 애들한테 그런 웃음거리를 받게 된 게 너무 분하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널 키우겠다. 그러니까. 단련을 하자 이거잖아. 이번에는 같이 제대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둘이서 열심히 영화를 봅니다. 막 같이 영화도 고르고 뭐 엄청 봐 진짜. 하루에 한 대여섯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비슷해요. 룩백이랑 비슷한 거.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리는 장면이 뒷모습을 많이 나왔다면 여기는 계속 그 영화 보는 둘의 모습을 많이 이제 나열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쌓아가는 것도 이제 그 쿄모토 방에 있었던 스케치북에 엄청난 산더미 같은 스케치북 같이 여기서도 야 이거 보고 또 몇 편 더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본 영화들을 다 섭렵을 하는 거지. 이 정도의 양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영화 말고도 거의 다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보고 느낀다. 영화도 감독으로서 보고, 뭔가 느낀다.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은 뭐가 되냐? 엄마 이제 그래서 영화제에 다시 내는 거죠 영화를.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엄마가 죽기까지의 과정을 찍은 주인공이 엄마의 죽음은 찍지 못했고 문화재에서 욕을 먹고서는 병원 옥상에 가서 자살을 하려다가 곧 죽음을 앞둔 흡혈귀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의 마지막을 찍지 못했던 이제 주인공이 이번에는 죽음의 장면까지 다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성공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버지의 조언 같은 게 있었어. 넌 옛날부터 무슨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 그림인데 뭐 얼굴을 기린으로 했다나 공룡으로 했다나 뭐 약간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뭔가 판타지를 한 스푼 얻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 에리를 이제 흡혈귀로 설정을 해서 뭐 영화를 찍은 것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가장을 한 듯한 느낌이 있어. 하여튼 여기까지 온 그 이 다시 찍기로 한 영화의 내용 자체도 되게 메타적이죠. 이미 앞에서 한번 봤던 내용에다가 뭔가 이제 새롭게 복귀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에리라는 애가 병에 걸려 있고 나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치. 막 바닷가에서 촬영한 도중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빠가 사실은 엄마의 마지막을 촬영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랑 대화하는 도중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러죠.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쓸모없는 아이야 라고 말을 하죠. 유타는 되게 엄마를 아름답게 찍어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얘를 제대로 아니, 찍으라고. 그냥 학대를 하고 있었죠. 네, 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아이기 때문에 엄마를 거역하지 못해서 뭐 실제로 손찌검도 받고 왜 이렇게밖에 못 찍어? 엄마가 되게 못생기게 나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는 왜 찍니? 뭐 이런 것도 있고. PD였기 때문에 직업이. 그래서 거기 자기가 이제 다 나오면은 나 그 찍은 투병 생활 가지고 다큐로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찍었던 거니까 더 애를 이제 갈궜겠지. 아무튼 그런 어떤 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유타가 찍은 영상 속에 엄마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유타 너가 스스로 그거를 결정하는 능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네. 그러니까 에리도 모두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떠올릴지를 유타가 정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진짜 에리가 이제 막 죽는 장면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상영합니다. 문화제에서. 지금 좀 생략하긴 했지만 둘의 이제 촬영 장면을 보면 이제 사귀는 게 나오지. 맞아요. 병원에서 링겔 맡고 있는 그냥 화면 그것만 나오고 뭐 키스한 건 찍었어? 했더니 찍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찍을까? 뭐 이러면서 둘이 킥킥대고 이런 장면들도 있죠. 뭐 이불 안에서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연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 에리의 죽음을 단순히 그냥 뭐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거를 생략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전드는. 아니 그냥 그랬다.
그래서 모두를 펑펑 울려줘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막 훌쩍훌쩍하는 걸로 묘사가 됐죠. 그치. 근데 그 에리의 친구였던 아이가 유타한테 와가지고 그러죠. 에리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걔 자기중심적이었잖아. 그리고 걔 안경도 벗었네? 교정기는 어떻게 했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처음에 이 에리 욕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찍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비슷한 해요? 얘기인데 그게 되게,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되게 미화되긴 했지만 나는 그런 에리를 계속 기억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리로 기억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냥 좀 비슷한 의미인데 그냥 에리를 그냥 기억하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에리로. 그래서 고맙진 않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너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얘 되게 싸가지 없이 보였나 보다. 다시금 그래서 영화를 제작한 힘을 얻었다 유타는 것은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또 이야기가 새로 전개가 되죠. 사실 문화재 이후에 자기는 학교를 안 가고 에리의 영상을 계속 재편집을 했대요. 전 여기서부터가 이제 3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중퇴하고 뭐 결혼하고 딸도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 에리 편집은 계속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영상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 분량으로 만든다면 2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자나깨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작업처럼 이제 얘한테 각인이 된 거지. 이제 그런 느낌에서도 메타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앞에 나온 뭐 그걸 1, 2편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메타적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얘가 성인이 됐는데 사실 영화랑은 되게 먼 어떤 삶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쵸. 예. 그러고 나서 자살하려고 한다 다시금. 왜냐면 가족들이 또 다 죽었어. 예, 사고 나서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만 살고 그때 아내랑 딸이랑 아버지까지 있었는데 전부 다 사망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보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견딜 수 있을 정도 영혼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막 촬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죽을 장소로 에리와 영화를 봤던 그 폐건물로 정했다라고 해서 그곳을 향하죠. 폐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에리가 있네. 그때 고등학생 때 그 모습의 에리. 그쵸. 실제 죽었는데. 그러면서 영상보다 많이 늙었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영화를 촬영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아빠가 대신해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예전에 그냥 에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장면을 촬영을 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장면이 아버지가 대역을 해서 촬영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르게 본 건데 저는 영화를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걸 영화 안에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이 작품 전체가 영화에 대한 만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라고 생각을 그래서 했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가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리가 그래. 원래 영화에서 설정한 게 흡혈귀였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흡혈귀였다 진짜로. 그리고 너희가 그 지금까지 찍었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 원래 죽었다 계속 살아나는 스타일의 흡혈귀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네가 찍은 걸 보니까 그 기억이 살아났다. 원래는 이제 죽으면 기억을 기억을, 잃나 보지. 소실되는 걸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기억이 떠올랐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대사가 나오죠. 볼 때마다 널 만날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널 잊어도 몇 번이든 다시 떠올려. 그건 무척이나 멋진 일 아니니? 라는 대사가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마디를 해요, 에리가. 근데 이 영화에는 판타지가 한 꼬집 부족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유타가 왜 너 흡혈귀라는 사실 자체가 판타지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진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타지를 하나 넣어야 돼. 라고 하니까 유타가 폐 건물을 폭파하면서 나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데드 익스플로전. 그 앞에 나왔던 엄마 병원 터뜨리는 거랑 똑같기도 하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체인소맨의 구도랑 이것까지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1편이 이 작가의 그 초기 작품인 파이어 펀치를 의미해가지고 파이어 펀치도 결말 부분이 조금 너무 멀리 갔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2편을 만들고 4편을 만들면서 아 이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폭발하는 장면을 끝낸 게 아닌가? 그럴 수 그래서 있네요. 이것도 영화의 하나다라고 그냥 이것도 작가의 생각하거든요. 에세이로 볼 수 있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었어 1편을. 근데 평가가 안 좋네. 그래서 2편에 갔더니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나의 작품을 다시 그래? 만들겠다. 근데 파이어펀치 같은 거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니까 흐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게 생각했어요. 재밌다. 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헌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초반에 보면은 다큐에다 이런 것만 넣어도 사람들이 비난할 어떤 소지가 있는데 그건 근데 어떤 창작자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주장에 대한 영화적 주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봤고 두 번째 다시 만드는 그런데 그 이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네. 카메라 뒤편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그걸 다시 마치 이제 에리가 흡혈귀로 설정한 게 진실이었다는 걸 섞은 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구도까지 똑같이 해서 터트리는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설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라는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설명하려는 욕구라기보다는 그 영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그 자체, 그 매체에 대한 헌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엘이라는 이름이 그 일본어로 영화가 애가잖아. 그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고 이게 사요나라 엘이겠죠 원제가.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녕 엘인데 어떻게 작별을 고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화두로 이 작품에서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 거잖아. 엄마랑은 작별을 못했어. 근데 사실 거기 그 찜찜한 감정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걸 치유하게 된 게 영화였고 결국 그 마지막을 그 영화와 현실을 또 합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나아가는 그런 거잖아. 죽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그 나 개인 내지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효용이랄까 효과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찬미 같은 게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러네. 다양한 해석이 있는. 진짜 여러 번 볼수록 그 전드가 해석한 것도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저는 파이어펀치 딱 언급하는 순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좀 대입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에세이 있냐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파이어펀치에도 영화 찍는 애 하나 있었잖아요. 약간 영화 그렇죠. 과학.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매치가 되기도 하네요. 강 기자님이 얘기한 거 맞는 게 이 작가가 워낙 또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찬사로 그릴 법한 구석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에 동시에 대해서. 뭐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뭐. 또 작품을 만드는 또 입장이기도 하니까 좀 매체는 다르더라도 그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근데 이 두 작품 오늘 요번에 해본 두 작품 보면서 느낀 게 한 번 해봐서는 진짜 이해가 좀 하기 힘들고 이렇게 계속 보면 볼수록 새로운 구석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좋은 작품이죠. 네, 그 영화를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분 있잖아.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냐면 내가 그거를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면 별로 안 보고 싶고 볼 게 너무 많고 이런 느낌 때문에 N차 관람? 약간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지나가지고 기억에 이제 가물가물할 때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 있고 그때 해석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맞아요. 네. 그렇죠. 로저 에버트도 위대한 영화를 쓸 때 그런 방식으로 썼다고 해요. 분명히 한 번 본 영화인데 다시 한 번 보고 썼다고 해. 그래서 이제 그게 달라진 어떤 느낌을 많이 담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담겨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작품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또 텀을 두고 보면은 더 많은 게 읽히지 않을까? 뭐 그런 장점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이야말로 진짜 소장하고서는 들춰봐야 될 만한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메타적인 작품이라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은 또 배경도 달라지고 이 작가가 또 선 위치도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편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각각 해야지 뭐.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할게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만화라는 매체에 대하여. 아 둘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각각 했는데. 그럼 각각 하세요. 각각 넣을게요 그냥. 전 룩백 같은 경우는 뭐 만화와 꿈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응원인 것 같고 그리고 안녕 에리는 판타지 한 꼬집 들어간 시네마 천국. 이걸 또 오랜만에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 왜 한참 그런 얘기 또 많이 했었잖아요. 영상물 보면서 자꾸 대사가 너무 많아진다 점점. 근데 그거에 반하는 작품이잖아요. 되게 대사도 별로 없고 그림만 나열하고 있는데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던 작품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빨리 하라고. 그게 너무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럼 편집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막 얹어야지 지금 빨리 안 하고 있다라는. 어렵네. 이렇게 할게. 그냥 이어서 할게.
치유하는 만화의 등, 사랑하고 증오하는 영화였어요. 좋네요. 알아. 되게 늦게 했는 거기네. 이거를 10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 와.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집이 돼서 야 20초 전에 생각했다. 에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한다. 1분 된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하여튼 씨. 자 이렇게 룩백과 안녕 에리 두 네. 작품 다뤄봤고요. 네. 진짜 후지모토 타츠키는 참 생산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과라고 보이는데 스스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 천재 아니야.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야. 만화도 맞아요. 엄청 그리고 영화도 엄청 많이 봐. 거기서 계속 얻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짜 할 말이 많어. 그리고 정말로 좋아해. 만화, 영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구원주풍 있으면 됐네. 다이스키. 자 다음화 예고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좀 화제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서 뭐 짧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 현상과도 연관지어서 좀 얘기해 볼 법하기도 하고 서사도 이제 회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골라본 작품입니다. 네. 자 만화 타코피의 원제라는 작품인데 2권짜리니까 미리 한번 뭐 읽어보시고 방송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맞춰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호 돌파 인플레.